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5분 41초 지나갑니다. 간밤에 미증시 오름세 이어받아 우리 증시도 상승 분위기 만들어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 쪽이 좀 더 강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 코스피는 0.71% 상승세 이어가면서요. 2760.4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760선, 2767포인트 정도 선에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장악 여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940선도 이제는 넘어서네요. 0.48% 정도, 포인트로도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942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거를 연속 상승해 어제 코스닥이 1% 넘게 올랐잖아요. 10포인트나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지치지 않고 좀 더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목별로도 상승 분위기 뚜렷한데요. 오늘 장에서 1,700여 개 정도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오늘 일정 가운데서 정부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겁니다. 한미 간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 통상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인텔과 같은 서포트를 해달라, 경제적인 효과를 봐라, 이 국적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 오늘 장에서 다소 좀 눈길을 끄는 몇몇 시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동시다발적입니다. 워낙에 그동안에는 건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키워드로 집중이 됐다면은 오늘은 강하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산발적인 움직임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으로는요, 네오셈입니다. 오늘 장 15% 정도 상승권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이 반도체 쪽에서도 워낙에 좀 개별적인 성격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7%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또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자택 치료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원격 의료, 과학적 방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바, 소프트쌤 보겠습니다. 8%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한 2.3% 정도 되고요. 비트컴퓨터도 오늘 장에서 상승 분위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3%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 도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테마를 형성을 했었죠. 과연 이것이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가?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될 때마다 사실 일일 전화로 끝났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화일약품이 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 갔었잖아요. 오늘 장에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초가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한 7%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예상되는데요. 자동차 쪽으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까지 좀 확대시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신 시스템 4% 정도 플러스권, 그리고 에코캡이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에코캡이 약 8% 정도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리비안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었지만은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이 와이어링 하네스 품귀 현상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막바지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는데요. 오늘, 내일 이제 3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을 내다보는, 2분기를 내다보는 전략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주요 일정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간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협력 논의된다고 하고요. 신산업,
기술주들 요즘 들어서 조금씩 들썩이는데 오늘 일정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반도체 쪽 있고요. 산업부에서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분야의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이 오늘 예정이 돼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나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이 지금 급 진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어떻게 이 상황이 나타날지도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본장 시작했고 양 지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동시호가 때 강해도 본장 시작하면 조금은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요즘 들어서 간혹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0.5% 안팎의 무난한 상승 기조가 양시장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릅니다. 2,757.57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2% 오릅니다. 그래서 941.81포인트 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반등 기조 만들어내는 그 수급주체가 외국인은 확실히 아니죠. 개인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들어와 주는데 오늘 장도 수급은 비슷합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오늘의 지수 상승의 원동력은 기관의 매수에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5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82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7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하고 보험, 투신, 연기금이 나란히 좀 사고 있어서 오늘장 이 기관 쪽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화 상황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거래소보다 탄력이 더 좋았었는데요. 오늘 수급은 정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 32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1억 원,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 33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상승과 하락 업종의 개수가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sek터 의료정밀 1.7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의료정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크죠. 현재 이 종목이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단연 돋보이는 쪽이 운송장비입니다. 운송장비 어제도 자동차 부품 섹터 순환매의 매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좀 움직임 좋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가뿐한 모습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좋고요. 그리고 의약품도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상승률 상위 섹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 기계, 음식료, 전기전자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등 분위기 따라가지 못하는 섹터 보겠습니다. 통신하고요, 철강, 금속,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섹터도 0.3% 안팎의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밀려나는 섹터는 없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의 상승 탄력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으니까 하이닉스 탄력 좋네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오늘 이거무 전문가 자동차를 키워드로 두고 시장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주들도 출발이 좋습니다. 2% 넘게 모두 다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으로 삼성 SDI는 2% 넘게 오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쪽으로는 약간 더딥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2% 넘게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지수 오르는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상승 분위기 지수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20개 종목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656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아직은 없네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9시 5분 1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빠르게 종목 캐치해 드릴게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이시죠? 네.
오늘 자동차주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까도 뭐 이광무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상승을 했지만은 자동차 빅3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모두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GM도 한 4%대 상승, 포드도 한 6%대 상승, 스텔란티스도 7%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긍정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약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도가 어제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 위아도 지금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지금 한 1.6%,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한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넘게 2.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좀 일부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확산되면서 지금 바닥권 탈피 움직임도 있는데요.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 기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러시아의 지금 평화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동안에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그쪽 리스크가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좀 반등 탄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 봐주셨네요. 그 사이에 이광무 전문가님 뭘 보셨어요? 네. 오늘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IT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시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색깔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장 초반에 지금 제조 반도체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도체 공급 대란,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향에 대한 반도체 공급도 나오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모바일 향에 뭐 포인트가 좀 컸던 제조 반도체가 이제는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요. 오늘 텔레칩스에 대한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해성 DS도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신다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시장 환경 자체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목군들을 봐주시는 게 연결이 좀 됩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으로 갈까요? 오늘 항공주 좀 보고 있는데요. 항공주. 국제유가가 이제 조금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도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국제유가의 리스크는 당분간은 조금 접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뭐 항공주 굉장히 좀 유가 상승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한 3.7%, 뭐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LCC 쪽 한번 가보면은 제주항공이 지금 한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진에어가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항공료 가격이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힘들었는데, 이 항공주들은 지금 인건비 다음으로 항공유가 가장 많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조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3에서 4% 정도의 항공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뭐 제가 뭐 계속적으로 뭐 항공주도 말씀드렸고 가끔 이제 뭐 여행주도 말씀드렸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 확충, 즉 유상증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형사라고 볼 수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뭐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지만은 좀 계속적으로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풍성도 지금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 뭐 저번에 이제 모두 투어가 급락을 하면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죠. 일단 아직은 아닌데 저는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이 되고 향후에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결국엔 지금 항공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항공주들 긍정적으로 접근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LCC보다는 그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좋지 않나. LCC 측에서는 저번에 TA 항공이 또다시 작년에 이어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주항공 진에어도 그렇다면은 뭐 안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FSC로 좀 이쪽으로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넘어갈게요. 네, 개별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룽트코리아가 상당히 강합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락을 보였다가도 이 급락을 좀 이겨내는 장대 양봉이 지금 이틀 연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 룽트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열혈강호라는 게임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P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룽트코리아가 새롭게 만드는 열혈강호 게임 같은 경우에 P2E 서비스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 IP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과의 좀 불협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았지만은 열혈강호 컨텐츠에 대한 게임이 새롭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출시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간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일단 룽트코리아를 비롯해서 신작 게임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살아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넷게임즈도 넥슨 GT의 또 기업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던전 앤 파인터에 대한 시장 관심도 새롭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롱투코리아와 같은 흐름들을 좀 보셨다라면은 넷게임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주 간략하게 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뭐 볼까요? 역시 뭐 미국 시장에서 좀 힌트를 잡아봤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도 지금 MP가 지금 오늘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MP가 지금 한 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1.5%, 넥스트 지금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덱스터도 지금 한 2%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성장성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거는 뭐 MP 정도다. 그러나 MP도 4분기 실적 안 좋았다. 전체적으로 실적보다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만 네트워크가 신고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까지 해서 4,500원 선을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4,8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SMCNC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7%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싸이월드에 대한 이 새롭게 신규 런칭이 있다 보니까 싸이월드에 대한 포맷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3D로 구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OTT부터 해서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나온 상태.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는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넥스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긴 해왔었지만은 최근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좋지 않은가. 실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SMCNC라든지 사만 네트워크에 대한 종목이 좀 강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메타버스 키워드로만 집중한다라면은 버킷 스튜디오가 또 역시나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 봤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여기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 연결 지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항공주하고 여행 섹터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 가운데서는 또 룽투코리아가 급등을 해서 조금 더 확산시켜서 게임주로 봤고,
엔터 섹터도 오늘 강합니다. 엔터, 메타벅스 이쪽 섹터까지 두 분이 10분 동안에 포착해 놓은 그 레이더 안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을 살짝 좀 상기시켜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일제히 올라오면서 테슬라도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얘기 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10분 동안에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한번 시세를 볼게요. 오늘은 삼성 SDI가 증권사 레포트 효과 받으면서 약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르기는 하는데 1% 안팎으로 어제만큼의 탄력은 아닌 상황인데요. 2차전지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2차전지주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보다 삼성 SDI 유독 강한데 뭐 증권사 리포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리비안이 미국 시장에서 17% 급등하면서 역시 뭐 리비안의 급등이 삼성 SDI 주가에 지금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강보합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첨보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첨보 한번 보면 오늘 첨보도 역시 강보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시세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오르는 거 사면은 오히려 좋아 보이겠죠. 뭐 그날은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날에 시세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또 힘들어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차라리 오르는 것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다 보면은 눈여겨보신 종목들이 차라리 길목 지키기 전략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지금 제가 2차전지 소재 쪽만 좀 간단히 봤는데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에서는 신흥 SEC가 좀 유난히 강합니다. 역시 삼성 SDI 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4.2%, 4.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신 EDP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향인데 이거는 지금 강보합인데 신흥 SEC만 오늘 좀 유독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봤고요. 확실히 오늘 완성차 쪽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동안에는 많이 눌려 있었고 발걸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었는데요. 오늘은 나란히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또 만도가 증권사 레포트 나오면서 상당히 강했었죠. 분위기를 잡아줬는데 만도 오름세 한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 위아라든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은데 이강무 전문가님이 개장 전부터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광기 광풍에서 키워드를 자동차라고 이야기 드렸죠. 가장 큰 모멘텀은 낙폭과대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현대차가 3%고요. 기아차가 지금 3.3%. 자동차 이 완성차 기업들이 3% 움직인다는 거는 뭐 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은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고요. 그리고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위아가 현대차 그룹의 이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강했던 만도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 내장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공업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최근에도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변동을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상으로 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7,600원 급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VI 예측이 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빠르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DIC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현재 평소 거래량이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급등세의 모습들,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전에 또 최원재 전문가님은 리비안이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도 탄력이 좋습니다. 에코캡이 장 초반에 17% 정도까지 오르다. 근데 이 종목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는 하네요. 지금 9%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화성 보겠습니다. 대원화성도 초반에 더 강했어요. 지금 9%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약 4% 정도.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로는 탄력이 괜찮습니다. 아진산업도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이 종목도 한 3% 정도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업체의 주가가 빠르게 좀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에코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뭐 밀려 내려온 건 아니지만 9% 10%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너무 급등하면은 저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힘들다. 따라붙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있고요. 어제 뭐 리비안의 급등을 알고 있었으면 선침했을 텐데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 좀 전체적으로 만약에 오늘 장 끝날 때 어떻게 차트 모양을 띄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윗골이 달렸다고 해서 뭐 상승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단 장 끝나고 차트 모양이 어느 정도 그냥 양봉으로 길골이 안 나오고 좀 그냥 종가가 거의 최고가 정도 아니면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면은 조금 일단은 뭐 종가의 매수도 저는 괜찮지 않나 보고 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아진산업이 오전에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은 오히려 아진산업이 지금 매기가 이쪽으로 좀 붙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상당히 좀 빠르고 이 내부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잖아요. 오늘은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쪽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소프트셋 나란히 상승권 흐름인데 하지만 또 장 초반에 시가보다는 밀려 내려간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과연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투자 관점에서 좀 짚어주시죠. 이건무 전문가님. 일단 원격 의료 관련돼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환경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 자체가 의료협에 대한 좀 반대가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확진자에 대한 수치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라면은 저는 원격 진료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보시게 되면은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가장 크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선은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왔던 그러니까 1,500원 전후로 해서 지금 변동이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 나왔었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3,600원 라인 때까지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힘겨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뭐 인공지능화 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적극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때가 되진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환매의 혜택을 보지 못한 또 대표적인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는 좀 탄력적입니다. 지금 3.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도 4.6%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화학약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좀 개별적인 뉴스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지는 않은데 요즘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강한 종목군들 내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제일 강한데요. 혹시 그 이유는 지금 화이자하고 지금 모더나가 지금 미국 측에서 4차 추가 접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주가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 6% 넘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뭐 노바백스도 역시 백신 관련주인데 한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같은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연결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 SK바이오팜만 지금 먼저 좀 개별적으로 좀 아주 강세로 SK바이오사이언스만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여가지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긍정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은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대신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가는 것보다 역시 실적 나오는 것만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좀 하셨을 테지만은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요지부동입니다. 72,200원권 보합에서 100원의 싸움이네요. 100원, 제로,
왔다 갔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시가를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현재는 1.2% 정도의 제한된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으로도 일군 종목군들,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쪽보다는 조금은 좀 저변에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의 맥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오셈이 지금 강하거든요. 네오셈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신고가를 씁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데 이 종목은 유안타의 송태원 과장이 그렇게 방송에서 추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장 시세 상당히 좀 강하네요. 제주반도체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 컨텍솔 이 종목도 오늘장에 오름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상승세. 나머지 뭐 유진테크, 원익IPS, 테스 이쪽으로는 또 잠잠해서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문 전문가님. 저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지수 위치를 봤을 때는, 현재 코스피가 좀 어제 미증시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2,750포인트 플러스 0.35%인데, 일단 지수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스켓이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매크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향방은 사실은, 상반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은 지수에 대한 억누름이 좀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따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의 실적이 좋다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3위 이 기업이 반도체 실적이 좋다? 근데 지분이,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위가 좋다라면 2위, 1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예측했을 때는 이미 뭐 70조 넘을 거라고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는 누가 했을까? 뭐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아닐 겁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힘이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왔다면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날짜에 이 연결고리를 좀 따져본다면은 자, 네오셈이 상당히 강하죠.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턴어라운드가 빠른 섹터는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SSD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뭐 마이크론 주가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이 좋다라는 것도 증명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SSD 테스트기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대 반도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시장 영역을 좋게 본다라면은 제가 항상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 패키징 때문에 제가 PCB 종목도 많이 소개하잖아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야기 드리는 이유고, 테스트 쪽으로 본다면 네오셈,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테크윙이 강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테스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좀 생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그 3월달 중순만 해도요, 기본적인 장비 업체들이 좋았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테스트 기업들이 좋았고, 월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들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흔들림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괜찮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해성 DS라든지 텔레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거는 자동차 쪽에 대한 반도체 전환도 기대해보셔도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종목 가운데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최현재 전문가님. 그동안에 좀 대안 역할을 해줬던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차트 훼손하지 않고 오르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으로가 어제 오늘 지수 반등 국면에서 뚜렷하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밀리면 사야지 기다렸던 분들께 지금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최현재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텍을 먼저 보면은요, 심텍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5% 정도 약세, 어제도 약세를 나타냈죠. 지금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강보합권, 대덕전자도 오늘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뭐 그동안에 좀 시장 대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신고가 썼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접근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한 6% 가까이, 5% 중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는 안 좋습니다. 차트는 일단 얼마 전에 3월 3일 날에 28,400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매물 나오면서 뭐 일단 쌍고점, 쌍봉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안 좋고요. 일단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이수페타시스 어제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그냥 업황은 좋습니다. 올해 뭐 내년까지도 좋다는 요즘 얘기도 있고 올해는 당연히 좋을 거고 뭐 조정 받으면 사는 거는 이런 PCB 쪽은 저는 찬성인데 조금 더 조정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때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